또 다른 질문을 좀 한 번 더 네. 하겠습니다. 지금 소콜립의 책을 제가 또 한번 열어봤는데요. 네. 열어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네. 경기 인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많죠. 예. 네.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때문에 지금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소콜님 같으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인천에서 3년 반을 살아봤는데요. 네. 인천도 이제 부평, 계양 쪽은 이제 서울로 출퇴근이 그나마 좀 원활해서 서울 직장이신 분들은 그쪽에 많이 했고 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인천이. 네. 그리고 제 책이 나왔을 때 인천 얘기도 많이 썼었는데 그게 2016년도 지금 6년 전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인천 괜찮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책이 나온 지 5년 만에 폭등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작년에 이메일들이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인천 이제 샀던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급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팔라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호황장에서. 네네. 올랐으니까. 예, 저도 많이 팔았고요. 지금 수강생분들도 많이 팔고 그렇게 호황장 때 저는 팔라고 그러는데 아니 오를 건데 왜 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작년에. 이렇게 하락장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앞으로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인천이. 그러니까는 당연히 작년에 제가 팔라고 했는데 아니 저는 이거를 진짜 2001년도서부터 21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호황장에 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지금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지금 이렇게 보합 하락일 때 이럴 때 지금 되게 좋다고 서울 매수하시라고 강남 갈아타시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은 또 이상하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2015년도에 제가 인천 추천할 때는 되게 인천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작년 되게 분위기 좋을 때는 매도를 추천했었는데 왜 지금 같은 분위기에 파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고생을 하시는 거고. 언제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저 앞으로 공급이 한 3년, 4년 동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럼 저 모르죠. 내 말 듣지 말래 누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몇 년 지나면 또 또 굉장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기회가 되니까 그때는 또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네. 지금도 저도 인천에 아직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산 거는 제가 10년 전, 15년 전부터 인천을 투자했었으니까 되게 싸게 샀죠. 뭐 8천, 1억대 이렇게 샀어요. 그게 지금 되게 많이 올랐죠. 3, 4억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떨어져서 2, 3억대 돼도 저는 뭐 벌써 들어간 돈은 다 회수됐고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그러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도 크게 손해보는 건 없고, 그다음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호황기 때 팔아야 되고. 어디나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인천같이 최근에 입주 물량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다가. 지금 지켜보고. 그리고 좀 기회가 될 때 그때 또 좀 쌀 때. 근데 기회가 아직 조금, 이제 막 작년까지 엄청 인천이 폭등하다가 이제 1년도 하락을 안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죠. 자, 이렇게 지금 인천도 얘기를 했지만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심리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현재 위축돼 계신 분들한테 약간 본인의 그 침체장 경험,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용님이시니까 이렇게 침체장에 어떤 투자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초보분들 이렇게 모임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침체장 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침체장 때 어떻게 버티냐는 질문은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침체장 때야말로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금매도 지금 뭐 이쪽 송파만 하더라도 한 4억씩 빠진 물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전 실거주 하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돈이 있는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런 보합장, 하락장 이런 게 굉장히 기회인데 이런 자기의 공포 때문에 좋은 실거주 물건을 놓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현장에 나가서 많이 돌아다녀 보셔라. 안 사도 좋다.
이렇게 침체장에 사람들이 빠지는 공포, 자기 자신이 빠지는 공포를 잘 이해하시는 것만 해도, 그날 일기장에 쓰는 것만 해도 굉장한 공부가 많이 돼요. 1년만 지나도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일기장을 봤을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처음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부동산이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니 뭐 저기 하락하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뭐 힘들어할까 그러는데, 본인이 안 샀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이 산 집이 20% 30%씩 빠지면 거의 다 멘탈이 나가요. 저도 지금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초보분이 이제 실거주 30% 날라갔으면은 3천 하락했으면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니 고수들은 견디겠죠. 아니죠. 고수는 예를 들면 30채 갖고 있으면 9억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데미지는 똑같단 말이죠. 그 똑같은 데미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꿀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3의 자아가 막 공포를, 저도 빠집니다. 빠질 때,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에 빠질 때, 침체됐을 때 제3의 자아가 너 2013년도에 폭락했을 때 쫄아서 많이 못 샀잖아,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때 너 공포에 이렇게 빠졌었잖아. 2013년도에 2008년도부터 5년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하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 전세 붙은 거, 전세 끼고 이렇게 샀었는데 무핀데도 공포에 빠졌었잖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파트 단지를 그냥 한 동 샀었으면 얼마나 편했겠니? 막 이런 좀 그런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막 이 라인 다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사시는 고수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특히 양도세 5년 면제 나왔을 때. 네, 그때 아시죠? 네, 알죠. 그때 이 라인 다 주세요. 이 동 다 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는 자금력도 그렇지만 참 대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멘탈이. 근데 그 멘탈이 짬밥에서 나오더라.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본인이 나약함을 우선 인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독서나 강의 이렇게 통해서 앞서간 분들의 멘탈을 좀 많이 흡수하셔야 돼요. 부동산 스킬보다도. 그래서 제3의 자아를 키워서 본인이 공포에 쫄았을 때 기운 내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고, 본인이 막 교만할 때 워워 해줄 수 있는 제3의 자아. 그런. 그 옆에서 자기 객관화라고 그러죠. 그러려면 고수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야 되죠. 책도 많이 보고. 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뛰어서, 그리고 또 운 좋게 20년 만에 오는 작년 같은 폭등장에 뭐 5억에 산데 12억이 됐어요. 8억에 산데 20억이 됐어요. 막 이러신 분들은 지금 처음 보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제3의 자아가 없는 거네요. 해줄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상승만 보다가 조금만 하락해도 지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하락 시작도 안 한 거죠. 예, 가격이 30%까지 빠졌냐 이거죠. 예, 그리고 주변에 직장에 잘려서 대출이자를 못 내서 힘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냐, 그렇게 봤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전보다 나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지금이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2013년도 아니면 더 20년 전이 좋은 시절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좋은 시절이 아니었죠. 97년도 뭐 IMF 때 뭐 직장 잘려서 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때 뭐 집값이 30% 빠졌는데 그런 것들을 산다고 자기 마음이 편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시절이다. 오히려 특히 내 집 마련 한 채 하시는 데는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진짜 자기가 직장이 서울이라면 서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와서 6억 이하짜리 찾아보면 많습니다. 서울에 지금도. 그런 내 집 마련을 좀 작지만 꼬마 아파트 같이 작은 거라도 해서 거기서 자꾸 뭐 24평 32평 이렇게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탈 전략을 하셔야지, 넌 서울 너무 비싸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살래, 새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서울을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죠. 서울 뭐 경기도가 상승하면 서울은 뭐 상승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공포에 쩔지 마셔라. 너무 교만도 하지 마셔야 되지만 과도한 공포도 본인한테 해롭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가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하니까 뭐 현장도 보고 공부도 하고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겠네요. 본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당연하죠. 작년에는 부동산 가면 지금 살 거야? 이러면서 안 살 거면 안 보여줘. 막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집 보기가. 근데 지금 가면은 여기 강남도 막 보여줘요, 집을. 저는 강남이 이렇게 집 보기가 쉬운
적을 처음 봤습니다. 요즘엔 대접받으면서. 아니, 대접받으면서 아유 어서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손님이 없으니까요. 올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이 8,000건이 거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아파트가 8,000건이 거래되는데 서울의 부동산이 25,000 군데가 있는데 8,000건이면 거의 그냥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얘기네요. 네, 예. 거래 못 하신 분이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거래 2군데 한 대 있고 3군데 한 대 있으면은 나머지 거의 2만 명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네. 올 한 해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아, 사람들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이제 무리 본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냥 군중심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부자가 되고 싶고 내 집 마련하고 싶으면 무리 본능, 군중심리 그런 거를 벗어버리고 나 혼자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독립적인 마인드가 조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소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내가 경험한 거니까 지금 이제 막 위축되어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여전히. 네, 네. 당시 2010년대에서 2013년 뭐 이때 그 침체장 때 네.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네. 본인이 바로 네. 이 제3의 자아가 네. 나를 다독다독 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뭐 이분들한테 해줄 만한 그런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설명해 주실 만한? 이렇게 하락장이 계속되면은 네. 매매가 안 되니까 뭐 대출 이자도 분명히 못 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요즘 사업도 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장사 이런 것들도 코로나 그런 영향을 받아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자영업자분들이 마지막 보루인 자기 집을 많이 금매로 내놓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제 경매로 또 이렇게 날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경매를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이하로 낙찰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전세가 이하로? 예. 그래서 사서 인테리어 수리해서 전세를 놓으면 그냥 무피. 심지어 돈이 남는 적도 있었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런 투자들을 할 정도로 그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집을 사면은 하우스 푸어 그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뭐 주식이나 루나 사태로 좀 많이 그러시잖아요. 루나 사태나 뭐 코인 그런 사태로 조금 힘드신 분들 정도가 그 당시에 부동산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2001년도에 제가 부동산을 처음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그랬을 때도 주변 분들이 다 말렸어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그래서 아니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보다 그래도 부동산으로 하면 다음은 100만 원, 200만 원에도 오르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 제가 뭐 원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당연히 뭐 시멘트값, 인건비, 뭐 철근값 다 오르는데 아니 이게 아파트 값이 지금 상승했을 때보다 한참 한 30%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 공포스러우시면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사 입장에서 원가 계산 그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가 계산 그리고 땅값도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사이트들을 막 찾아보시면은 그 주변 시세를 통해서 이 아파트 단지의 땅값을 대충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땅값, 건설비 이렇게 두 개 합쳐 보면은 원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건설사는 뭐 이윤을 내야 되는 기업이니까 거기다 이윤 플러스 하면은 뭐 요즘 그렇게 싸게 분양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방 산골짜기도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계속 꾸준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단순하게 2000년도 대비 2022년도인 지금이 그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한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지금 너무 단기간에 이런 보합 하락으로 너무 공포에 빠지시는 거 아닌가. 심리지수가 지금 IMF 때만큼 안 좋더라고요. 네. 네, 거래 양도 그렇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언제든지 작용 반작용이 있거든요. 네. 너무 세게 부딪히면 너무 세게 튕겨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뉴스를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뉴스 보면서 계속 공포에 빠지시는데 뉴스를 안 보고 박말리의 할머님이신가? 그 유명하신 분이 유튜버. 예, 유튜버. 예,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셨대요. 그 자기 손녀하고 본인하고 했는데 손녀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본인 수익률이 훨씬 높으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주식 투자 그거 들어가는 비번을 까먹으셨다고. 그 여러분들도 또 이거에 너무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는 이게 공포에 빠지시는 거지 한두 발짝 물러나서 본인 그 직장 생활이나 뭐 가족 육아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다가 이렇게 6개월 1년 뒤에 돌아보시면
또 다시 부동산은 정상을 언젠가는 과도하게 빠지면 평균을 찾아가고 너무 오르면 또 평균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공포 분위기에도 경매를 했었죠. 예, 경매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뭐라 그럴까 남들이 안 하는 거 아까도 좀 맥락이 좀 비슷해요.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안 하는 거 아까 꼬마 아파트 얘기하면서도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런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오셨다. 네, 그래서 그게 그렇죠. 제일 큰 수익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경매에서 뭐 또 떨어지면 현장 가보면 경매보다도 더 싸게 잡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